자, 먼저 위험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물은 말 그대로 위험한 물질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인화성 및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며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말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위험물의 종류, 즉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의 종류에 대해서 필기에서는 정말 중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 산업기사에서는 출제가 거의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중요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필기에서 외웠던 부분을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면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부분은 필기에서는 중요했지만 실기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신에 어디를 좀 체크해주면 되냐면 인화성 액체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화성 액체 중에서 어디를 체크해 주냐면, 인화성 액체란 표준 압력에서 인화점이 60도 이하인 액체로서 고온이나 고압의 공정 운전 조건으로 인하여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상태에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 봤을 때는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인 물질과 23도에서 60도 이하인 물질로 구분이 될 수 있겠고, 그 중에서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인 물질 중에서는 초기 끓림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것과 초과인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알맞는 물질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일단 앞쪽에 있는 밑줄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씩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 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인 경우에는 에틸, 에테르, 가솔린 등이 있으며, 만약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거나 초기 끓는 점이 섭씨 35도 초과인 물질인 경우에는 노르말 헥산, 아세톤 같은 것들이 있다 체크해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인화점이 섭씨 23도에서 60도 이하인 물질인 경우에는 크실렌, 등유, 경유 같은 것들이 있다. 아세트산까지도 정리를 해주면 좀 편하게 외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음에 인화성 가스 부분은 우리가 색깔 좀 다른 부분만 좀 체크해주면 되는데, 인화한계 농도가 최저 한도가 13% 이하, 그 다음에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 표준 압력과 20도씨에서의 가스 상태의 물질이다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겠고, 중요한 부분은 아래쪽에 부식성 물질의 부식성 산류와 부식성 염기류를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산류는 농도 20% 이상, 농도 60% 이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물질로서 산류에서 농도 20% 이상일 경우에는 황산, 염산, 질산이 있겠고, 농도가 60% 이상인 경우에는 불산, 아세트산, 인산이 있다 정도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식성 염기류는 농도 40% 이상이 되겠고, 수산화나트륨과 수산화칼륨이 있다 정도를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급성, 독성 물질에 대해서도 어떤 물질인지 정도는 체크해 줘야 되는데, 먼저 쥐에 대한 경구 투입 실험에 의해서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은 무엇이냐면 LD52 300mg/kg 이하인 화학물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 실험에 의해서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은 무엇이냐면 LD50인데 1000mg/kg 이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 실험에 의해서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농도는 가스 LC52 2500ppm 이하, 혹은 증기 LC52 10mg/L 이하거나 분진 또는 미스트가 1mg/L 이하인 경우 정도는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위험물 및 유해화학 물질의 취급 안전수칙을 보도록 할 텐데, 그 다음에 첫 번째를 보도록 하면 위험물 제조 취급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실제율이 낮지만 그나마 체크해줘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 그 다음에 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한다 정도는 조금 더 꼼꼼하게 봐줘야 된다 라고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안전거리를 보도록 하면, 안전거리는 한 가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더 주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일 경우에는 설비의 바깥면으로부터 10m 이상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m 이상이 된다 체크를 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밀폐 공간에서 우리가 작업을 했을 때는 반드시 국소배기 시설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국소배기 시설에 대한 내용은 한번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 국소배기 시설이라는 게 바로 환기 같은 것들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를 체크하냐? 아래쪽에 있는 밀폐 공간에 대해서 우측을 보게 되면 밀폐 공간 작업 시 근로자의 피난 및 구출에 필요한 기구 3가지에 대해서는 모두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일단 우리가 호흡기에 대해서는 2가지가 있겠죠.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가 있겠고, 우리가 밀폐 공간이라는 곳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떠한 통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다리나 섬유 로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정도 체크를 하고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했을 때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서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업장 내 밀폐 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밀폐 공간 내에는 일반적으로 질식 및 중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그 다음에 밀폐 공간 작업 시에는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마지막으로는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이 있다 정도 체크를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 공정안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안전에 대한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정안전 보고서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자, 공정안전 보고서는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는 부분으로서 PSM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중대 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공정하는 자료나 어떤 위험성 평가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심의 확인을 위해서 우리가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정도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업장에 적용이 되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4가지를 적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가지에서 플러스 한 2개 정도, 4개에서 6개 정도는 외워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평균적으로 5개는 외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외우기 쉬운 것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면 원유 정제 처리업, 그 다음에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이 있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그 다음에 화학 살균 및 살충제 및 농업용 약재 제조업 같은 것들이 있다. 자, 안쪽에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우리가 짧게 적을 수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외워준 다음에 나머지 이 3, 4, 5번에 대해서 외워주면 되겠죠. 자, 전부 7개를 외울 수 있는 분들은 7가지를 모두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짧은 것들 위주로 외운 다음에 추가적인 것들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있는 공정안전 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보도록 하면, 사업주는 유해 위험 설비의 설치 혹은 이전하는 경우에 구조 부분에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공사 착공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공단에 제출해줘야 된다까지도 같이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공정안전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으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필기에서도 중요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외웠던 암기법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안 보고 서서 운전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앉아서 비상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안 보고 서서 운전하면 위험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앉아서 비상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운전이 되겠죠. 운전. 그래서 운전은 무엇이냐면 안전운전 계획이 되겠고, 그 다음 위험은 무엇이냐면 공정위험성 평가, 그 다음에 앉아서는 공정안전자료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비상조치는 비상조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으로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겠고, 이 4가지가 무엇이냐면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이 있다 정도 앞부분은 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부 내용보다는 우리가 내용에 대한 큼직큼직한 것들을 외워주시면 된다 체크해보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에 물질안전 보건 자료 MSDS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MSDS는 왜 또 중요하냐면 실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물질을 다뤘을 때 잘 모르고 사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만약에 냄새가 많이 나거나 색깔이 이상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위험물로 바로 판단해서 사용을 안 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물처럼 향이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색이 투명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수로 착각해서 그대로 마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물질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그에 맞는 작업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게시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작업을 진행해 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MSDS의 정의를 보도록 하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된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중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항목에 대해서는 외워줘야 되는데 총 16가지 중에서는 5가지를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4가지에서 6가지를 적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총 16가지 중에 5가지를 적도록 하겠고 그 중에서도 16번은 좀 제외하고 15개 중에서 5가지를 외운다 라고 생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중에서 총 6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4가지를 적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4가지를 외워주면 되겠죠. 따라서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과 그 다음에 취급상 주의사항, 그에 맞는 적절한 보호구, 그 다음에 물리적 위협성과 건강 유해성은 무엇이 있는지, 또한 우리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 요령과 사고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겠고 물질안전 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하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에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격증 공부도 하면서 실무를 대비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